얼마 전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종합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는 세계 국가의 여행, 관광 경쟁력을 평가하고 국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경년으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매년 100개가 넘는 국가가 최고의 순위를 받기 위해 조 단위를 투자하며 노력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한국은 이번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에서 119개국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2007년부터 관광 관련 지수를 발표한 이래로 달성한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종합순위는 1위 미국, 2위 스페인, 3위 일본 순으로 세 나라는 지난번에 이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평가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대비 5대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관광의 지속 가능성 순위가 2019년과 비교해 49위에서 16위로 제일 크게 상승했고 관광 자원이 15위, 환경 조성이 20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준비 수준 부문이 2위로 우리나라가 타아시아 지역보다 뚜렷한 강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상, 항만 운송 기반, 인프라 부문도 2019년보다 4위 상승하며 7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건 및 위생도 13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한국의 순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14위 밖에 되지 않느냐며 최소 5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글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사실을 주장한 부분은 다름 아닌 종합지수 평가 1위를 달성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부부였습니다. 해당 부부는 오래전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와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지하철은 충격 그 자체였다. 위생도 위생이지만 시민의식도 매우 뛰어났고 특히 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였다고 자신할 수 있다. 라는 글을 적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많은 찬반 의견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78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 유튜버 밀란도 아캄이 현재 미국 지하철의 현 상황을 소개한다며 미국 지하철의 문제점을 20가지의 목차로 나눠 40분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뉴욕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뉴욕 지하철은 생활 쓰레기들은 물론이고 바퀴벌레나 쥐는 기본적으로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승강장 벽에 쥐약이 설치되어 있으니 조심하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선로와 승강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고양이 크기만한 쥐가 돌아다니는 것도 자주 보인다. 심지어 영무원들조차 이 쥐들을 쥐라고 부르지 않고 선로토끼라고 부르고 있다. 쥐뿐만 아니라 참새와 비둘기 등도 목격된다. 게다가 악취 역시 심각하다. 노숙자들이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실내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새벽에 지하철을 타면 열에 한 번은 코를 찌르는 강력한 지린내를 맡을 수 있다. 물도 꽤 심하게 새는 편이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물이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이 있다. 심지어 벽면 타일에서 새기도 하고 승강장뿐만 아니라 열차가 달리는 터널 안에서도 물이 새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아마 제일 큰 이유는 24시간 운행 체계 때문이 아닐까 싶다. 대다수 지하철들은 역사나 열차 내 쓰레기, 선로 정비와 청소를 운행이 정지된 새벽에 하는데 새벽에도 운행을 하다 보니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사실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뉴욕 지하철은 첫 등장한 시기가 무려 1904년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보수 및 수리를 하자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게 뻔하고 특히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물론 최근에 개장된 승강장들은 매우 깨끗하고 좋다. 단지 굉장히 오래된 승강장들이 절대 다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최근에 재개장하거나 건설된 승강장들은 매우 깨끗하다. 업타운 라인과 허드슨 리버 라인은 깨끗하고 좋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본적인 승강장 구조나 틀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과 새로 신설된 노선이나 승강장이라 해도 지하철 강국인 대한민국과 달리 스크린 도어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이 어떻게 미국보다 나을 수 있냐는 반응이 계속해 들리자 해당 부분은 몇 년 전 한국에서 직접 겪었던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 지하철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저 장면 하나로 한국의 시민의식, 치안,
문화 등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흰 인천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외관처럼 내부도 매우 웅장하고 아름답네요. 한국은 공항도 볼거리와 놀거리가 많다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공항에서만 하루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넓고 깔끔하네요. 한국의 첫인상은 매우 좋습니다. 이제 저흰 지하철을 타러 갈 겁니다. 바닥을 보니 표시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매 정거장마다 정차하는 일반 열차와 중요한 정거장만 정차하는 급행열차가 있다고 하네요. 아주 신기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바쁜 사람들을 위한 아주 똑똑한 전략 같아요. 그리고 방금 재밌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중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누가 그곳에서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 큰 성인이 왜 지하철에서 인형을 안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왜 의자를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건지 궁금해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성분이 일어나니 알겠더군요. 그 좌석은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석이었습니다. 내리는 여성분은 못 찍었지만 여성분이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더 놀라운 건 여성분이 내릴 때 인형을 그 자리에 두고 내렸다는 점입니다. 인형은 여성분이 아니라 지하철 측에서 임산부를 위해 준비한 인형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정말 놀랍네요. 저렇게 인형을 통해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고 표시하는 것도 기발한 생각인데 인형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하루 종일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한국인들의 문화의식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서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도 임산부석은 절대 앉지 않네요. 조금은 아쉬운 게 많은 우리 미국 지하철 문화와는 전혀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건 아마 한국이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 혼자 놓여 있어도 가져가지 않는 시민의식과 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저렇게 귀여운 인형을도 보기 편리하게 만든 기발함. 이런 점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글과 영상에는 다양한 해외 댓글 반응이 달렸습니다. 댓글 번역본입니다. 한국 지하철은 단순히 깔끔한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저런 것도 있구나. 난 저 인형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신기하다. 보는 내가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런 건 뛰어난 시민의식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시에 있어야 가능한 건데 한국이 참 부럽다. 코로나 때 한국을 방문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닌가? 무엇보다 지하철이 저렇게 깨끗하다니 정말 놀랍다. 한국은 핸드폰과 가방을 아무 곳에서 두고 다닌다던데 저렇게 놓여있는 걸 보니 진짜였나 보네요. 한국이 참 부럽습니다. 특히 중요한 역만 멈추는 제도는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한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건 임산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키링이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을 보고 감명 깊었습니다. 인형은 잘 모르겠지만 임산부를 위한 배려는 아주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 임산부석을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국을 좋게 소개해준 미국인 부부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